장동혁의 손에 의해 두 번이나 축출된 한동훈, 그리고 그 결과로 마주한 국민의힘의 몰락은 이제 단순한 당내 갈등을 넘어 지방선거 판도 전체를 민주당의 싹쓸이 구도로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당권을 잡은 장동혁은 승리했을지 모르나 정작 당의 외연 확장이라는 엔진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민주당의 초대박 호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 6월 지방선거가 코앞인데도 국민의힘은 미래 전략은커녕 그때까지 당이 존속이나 하겠느냐는 비아냥을 듣는 처지입니다. 이런 자멸적인 내분 속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서울시장 가상 대결에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오세훈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고, 인천 역시 박찬대가 현직 유정복을 여유 있게 앞서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이 간신히 탈환했던 강원도마저 민주당 후보들에게 밀리는 형국이니 수도권과 중부권의 전멸은 이제 현실적인 공포가 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의힘의 심장부인 영남마저 요동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에서 전재수 의원이 박형준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의 내용이 텃밭 지지층까지 등 돌리게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로지 이진숙과 추경호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구속을 면하기 위해 노리고 있는 대구 정도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은 이제 전국구 정당이 아닌 대구 지역당으로 쪼그라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참극의 설계자는 장동혁입니다. 비상계엄 정국을 이용해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리고 명분 없는 단식쇼를 거쳐 결국 제명이라는 극단적 숙청까지 밀어붙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나마 중도 확장성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던 한동훈을 잘라내고 얻은 것은 비토 정서만 가득한 강성 윤호개인 잔당 조직입니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소장파들이 장동혁이 당을 자멸로 내몰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절박한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당의 목줄을 죄는 법정 리스크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재판 과정에서 공천 개입과 불법 자금 등 구조적 부패가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은 위원정당 해산이라는 파국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당 내부에서는 엑소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구식 전 의원의 탈당과 민주당 입행은 국힘 이름표가 이제는 손해라는 정치적 고백이며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이 썩은 배에서 탈출하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축출당한 한동훈 역시 비겁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썩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서 나갈 용기가 없어 신당 창당조차 못하는 기회주의적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물조차 품지 못하고 날치기 제명을 일삼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태는 이 당이 정당이 아닌 권력 투쟁을 위한 회사 인사팀 수준으로 전락했음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결국 이번 선거와 재판 그리고 내분 끝에 남은 것은 명확합니다. 민주당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싹쓸이하는 초재를 맞이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스스로 미래를 제명하며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장동혁이 주도한 이 추악한 권력 전쟁의 결말은 보수 정당의 간판이 대한민국 지도에서 사라지는 역사적 퇴장이 될 것입니다. 자, 우선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결국 오늘 제명이 됐군요. 모두도 제명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 단식 끝에 돌아와서 한 첫 번째 일이 한동훈에 대한 제명을 확정 짓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한동훈 대표의 다짐, 난 다시 돌아온다, I'll be back, 이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네, 좀 뭔가 좀 결기에 차고 좀 목소리도 조금 더 힘이 있어진 것 같고 약간 옛날에 건들건들하는 그런 느낌은 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느낌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동안에 제가 정치인 같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 생각하면 정치인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윤석열 시절에 2인자, 검사, 그리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좀 가벼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말투도 그렇고 좀 경박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 공감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 오늘 지금 딱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느낌이 확 달라졌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정치에 입문했다가 25개월 만에 사실 이제 쫓겨나는 신세가 됐고 그 쫓겨나는 원인도
좀 창피스럽게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윤석열 등등에 대한 욕설과 혹은 다른 정치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을 가족들이 전부 다 썼다. 이제 이런 혐의가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이제 촉발된 것인데 사실 이제 모양새는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오히려 저는 이번에 제명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전제 조건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위치에서 논평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위치? 그냥 우리 입장에서 해주세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제가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이번에 당원권 6개월 정지, 1년 정지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때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예 딱 제명을 해줬잖아요. 선택지가 이제 넓어졌죠. 신당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당내 전쟁을 계속 바깥에서 부추길 수 있죠. 그리고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오늘 단독으로 우리가 공개도 되겠습니까? 네.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출마 지역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대구 경북 아니면 부산에서 출마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라고 해서 국회로 되돌아오겠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되돌아옵니다. 이 말은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하는 국회의원 배지 몇 개 생기는 그 지역에 출마하겠다라는 또 다른 선언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날개를 달았고 최소한 선택지는 넓어졌고 그래서 목소리 보십시오. 이제 너희들이 날 제대로 때렸다. 이제부터 내 길을 간다. 라고 하니까 한동훈은 속으로 웃으면서 겉으로 큰 소리 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데 실제 지금 현재 아마 결기도 그런 시기일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의 이제 문제인 것 같긴 한동훈 합니다. 측근이 저한테 그렇게 좀 얘기해 달라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민주당 쪽 얘기를 해주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방금 전에?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하라 했더니 그러니까 한동훈 민주당 측근의 입장에서 친한계 얘기하라.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친한계 입장에서 이런 것이고 조금 있다가 이제 친민계의 입장에서 알겠어요, 얘기를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정기현 대표를 믿을 수가 없는데. 아 이게 또 이거는 매력입니다. 취재리에서의 영역으로 좀 봐주십시오. 맞습니다. 다 비슷하게 얘기를 들었어요. 취재 네,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최고위 의결에 앞서서,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한동훈 징계는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다. 이게 지방선거와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 당이 오늘 또다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 징계를 강력히 주장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애플 사례를 들면서 우리 당의 악성 부재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당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된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회생의 첫 걸음이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장동혁 지도부 물러나라고는 했는데 저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전 대표님. 아니 안 듣겠지만 이제 저게 세력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요. 장동 체제가 지금은 이렇게 막 봉합이 되어서 가는 것 같지만 이제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충남지사 김태흠 지사가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주목된다. 그리고 이장우 대전시장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 눈앞이 깜깜할 거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어떻게 합니까? 이광재 그다음에 우상호 수석하고 붙여보니까 지금 뭐 지거든요. 지금 김진태 지사 그대로 있겠다고요? 부산의 박형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지잖아요. 우리가 이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고는 하지 알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가면 망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기초단체장 경기도 이기겠습니까? 40개 지역구에 몇 개 이기겠어요? 지금 다 진다고요. 그러면 광역의원, 기초의원 전멸인데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다. 장동현 그래도 이길 수 있다.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통계를 다 뽑아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그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거구화도 아니에요. 그냥 결집만 시켜서 선거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직선제가 있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대요. 무조건 중도 확장 노선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집단은 극우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똘똘 뭉쳐서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극우화된 당원을 30-40만 명 더 모으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신천지, 통일교, 희한한 사람들이 정강훈 그리고 부산에 누굽니까? 간판 가 있는 그 소년보 목사 이런 사람들까지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더 모아라 이러니까 우리나라 한 100만 명, 150만 명. 이 사람들이 당을 아예 장악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공개해버리는데 네. 지방선거 때 이 당을 찍어준다고요? 당선권에 절대 갈 수 없다. 그래서 네. 그 시점이 오면 폭발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장동혁 체제를 흔들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아요. 여론조사 보면 한동훈 징계와
징계 찬성 반대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잖아요. 그럼 한 6대4 정도 나올 거예요. 대략 6대4 정도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자기 무슨 장동혁 개라고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영남권에 기대가지고 지금 기생하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네. 이제 장동혁 대표는 오늘 그 생각이 퍼뜩 들던데 피를 바꾸고 싶을 거야 아마. 지금 영남 출신이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영남 주류와 손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은 수도권을 대변할 수 있는 오히려 영남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확장력이 사실은 있어요. 보수 안에서. 근데 그 40% 정도가 장동혁을 비토하는 세력이 된다고 치면 국민의힘이 저렇게 쪼그라들어서 짠물어댔는데 어떻게 안 흔들리고 배기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당권파한테 다 기울어져서 제명 조치하는 거 다 동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반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나와서 계속 목소리를 내면 계속 흔들리는 데다가 중도 확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영남권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동혁하고 손잡아서 지금 수도권 서울 중심에 후보가 될 사람 그런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을 다 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가지고 어떻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면 반론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의견 중에서 이게 있으면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하려면 영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장동혁을 지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은 칠곡에 있는 정의용 의원 네.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 진짜요?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영남까지 40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장동혁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한 두세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수도권에도 없고 영남권에도 없으면 그러니까요. 누가 지지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극성 당원들만 마치 자신을 영남에서 지배력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저 부산에 가장 관록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도보 의원 아니에요? 네. 정책위의장 사퇴해버렸잖아요. 사퇴했죠. 네. 안 한다는 거예요. 너 인정 못하겠다. 제가 지난주에도 대구 국회의원 두 사람 통화했는데 장동혁 지어자도 꺼내지 마라. 그 사람이 무슨 대구 경북에 영향이 있다는 말이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을 이끌어가는 조직의 책임자인 국회의원과 네. 당원들 이렇게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장동혁은 영남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속빈강정이지 실제로는 조직적 기반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까 근데 이건 지금 제 말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비판해 제가 주십시오. 예. 제가 말하는 영남 세력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그 노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노를 잡고 그 배를 끌고 가느냐 이 싸움을 하는 건데 영남에서는 그 옆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야. 네, 폭탄 예. 끼고. 네. 장동혁이 막 노 젓는 거란 말이에요. 키를 자기가 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영남 중심에 극우화되어 있는 당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원들의 마음에 다른 당심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영남권 의원들이 숨죽여서 있는 거지. 예. 자기 선거도 아니니까. 네. 그럼 이제 총선으로 가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굳이 밑보일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냥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묵시적으로 지금 동의를 해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의 희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은 장동혁의 지읒자도 꺼내지 마라 이러고 있다니까 참 재밌는 분위기인데요. 한동훈을 같이 받아들여가지고 이 직을 나눠 갖는 것보다 약간 조금 덜 승리하더라도 본인 혼자서 다 독차지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제명시킨 거고 한동훈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제명을 당해서 그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더 네. 좋은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좋아요. 잘 끼어들었죠?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경 기자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네. 결국 한동훈은 이제 돌아온다는 말은 했지만 방식이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제명이 됐으니까 국민의힘 이름으로는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무소속. 2월 8일 날 이제 북콘서트를 엄청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잠실 종합운동장인가 거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가 사람이 꽉꽉 들어가면 2만 명 정도 들어올 수 있대요. 아마 2만 명을 채우면서 새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이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한답니까 구체적으로? 그 취재 못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취재한 것만 말씀드리는데 네. 한동훈 측이 제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아, 이거 제가 취재해서 따로라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 지난번에 이제 3만 명 모였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번에 2만 명은 꽉꽉 채울 거예요. 채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된 거거든요. 당에서는 쫓겨났지만 장동혁 체제 이후에 누가 이 당을 장악할 것이냐.
뭐 우리가 이제 좀 거칠게 표현하면 먹을 것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오히려 접수할 것이냐. 네. 반장동혁은 이번이 기회이고 이 상황에서 한동훈 쪽으로 뭉쳐 놓는 것이 어쨌든 폭발력을 축적해 놓는 거죠. 그러면 2만 명 이상 모일 거예요. 그렇죠. 전국에서 호루라기 부르잖아요. 장동혁 안 된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극우 집회하면 보통 광화문이나 저 여의도에서 한 5만 정도는 모아내거든요. 이게 네. 정광훈 쪽에서 힘이잖아요. 극우들의 힘. 의외로 한동훈 쪽도 불러 모으면 2, 3만 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과시를 한다는 것을 언론에 보도하고 그 뒤에 장동혁 체제가 끝이 났을 때 사실상 오늘 제명이 됨으로써 한동훈은 본인이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 밑거름을 일단 확실하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머리를 썼으면 장동혁이 6개월 당원권 정지를 주거나 약간 찌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1년 당원권 정지를 주면 이게 딱 코가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계속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제명이란 카드를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오히려 한동훈의 세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줬느냐. 네. 이것은 저는 큰 실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쪽, 네, 말씀. 말씀하세요. 장동혁 자꾸 비대위 우리 이번에 지선 이 다음에 이제 장동혁 쪽이 이제 비대위로 될 거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럼 지금 최고위원들이 9명입니다. 장동혁 대표 포함해서요. 4명이 사퇴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오늘도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은 한 명만 한동훈 측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8명이 다 모여서 한동훈 제명을 같이 의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장동혁 임기가 얼마 남은지 아십니까? 1년 반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끝나고 나고 나서도 1년이 더 남았다. 근데 우리는 비대위 체계로 다지 않는다 이런 거고 그쪽에서 이제 한동훈 쪽에 제가 취재를 안 했던 부분 뭐냐면 거기서 아무리 세과시라고 모인다 하더라도 한동훈은 보궐선거 나가는 것이 다다. 그 역할이. 그것도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에서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장동혁 체제의 주장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그러긴 말씀을 좀 한데,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자, 이게 비대위 체제로 가고 말고는 제가 점쟁이 아니까 모르죠. 그런데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고 장동혁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결과 때문에 될것 끝장난다고요. 같은데.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책임론이 나올 텐데 이 체제가 그대로 갈 수 있다고요? 총선도 다시 이제 대패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총선 전에 이것이 단체장을 중심으로 아예 파열음이 일어나서 장동 체제가 못 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 네. 그것이 설사 본인이 뜻대로 가더라도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 상태에서는 제가 아마 방송에서 최초로 얘기할 거예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다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보면 장동 체제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14개, 15개를 만약 대구 경북 제외하고 가져갔다? 그래도 장동 체제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광역 기초 다 전멸이에요. 그 상태에서 당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일설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총선 전후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결국 장동 체제가 유지가 안 된다는 전제. 그때 그러면 누가 다시 나서서 당을 추스릴 것이냐? 한동훈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한동훈 측을 대변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